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전공의 끝내 집단 이탈, 정부 면허 정지 맞불입니다. 사진을 같이 좀 보실까요? 네, 전공의로 추측이 되는 하얀 가운입니다. 근데 손에 들린 이거 환자 차트가 아닙니다. 사직서라고 적혀 있죠. 네, 지금 전공의들 손에 들린 이 사직서 어제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끝내 집단 이탈을 했다. 근데 문제는 정부도 여기서 또 이제 맞불로 나서면서 강대강 대치 상황이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으로 인해서 다음 기사 같이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접수 중단. 기약 없는 기다림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응급실 앞이에요. 응급진료센터 성인 접수 중단, 지금 세브란스 병원 응급진료센터인데 성인 접수 중단합니다라고 심각한 과밀화로 인해서 타병원 진료를 권고드립니다라고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일반 병실 아니라 응급실에 대한 접수가 중단이 됐다라는 거죠.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컷오프 하위 20% 통보의 첫 탈당. 민주당 쪼개질 판이다라는 게 오늘 한국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20% 통보의 첫 탈당이다. 누구냐? 김영주 4선 의원, 현재 국회 부의장이죠. 민주당 소속 국회 부의장. 네, 김영주 의원이 탈당하겠습니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 쪼개지는 거 아니야라는 한국일보의 우려가 지금 같이 실려 있는데 이 얘기도 잠시 뒤에 같이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이낙연, 이준석 합당선언 열흘 만에 결별 수순. 네, 낙준현대 합당선언을 해서 빅텐트가 쳐졌다라고 저희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합당선언 열흘 만에 결별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이 얘기도 저희가 대담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하루 7건 꼴. 딥페이크 총선 파고들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뭐냐? 지금 이 총선 이제 오늘로써 이제 딱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신문에서 선관위 대응팀을 한번 가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AI 등을 이용한 이른바 가짜뉴스 딥페이크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여기를 좀 보면 총선 후보자가 자기 스스로 저 이런 거 잘못했고요. 이게 안 좋은 거고요. 막 고백을 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보니까 아니더라.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 뉴스더라라는 거고요. 저 국회 보내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저 한 표 주십시오라고 한복을 입고 세배한 영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역시도 만들어진 영상이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등등등 이른바 조작된 가짜 영상들 보름 만에 129건이나 적발을 했다. 위법 판단된 징역, 벌금 등의 법적 조치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 이제 50일밖에 남지 않은 이번 총선 AI의 어떤 딥페이크 가짜 뉴스도 같이 좀 피해야 되는, 우려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총선이다라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전쟁 중인 8보다 더 떨어진 K 증시.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팔레스타인보다도 우리나라 증시가 더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신뢰 잃은 한국 증시 여기를 좀 보면 우리나라는 등락률 지난달 기준이나 마이너스 6.46%입니다. 그럼 팔레스타인은 어땠느냐? 마이너스 4.83이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은 지금 팔레스타인보다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더 떨어진 이유. 네, 지금 이 천수답 장세의 테마주만 들썩인다. 아직 국장 투자하냐라는 비아냥도 나온다는데 이유를 보니까 잊을만 하면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 이런 일들로 이른바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K 증시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서 아니겠느냐라는 게 국민일보의 진단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직접 장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더 잘 알 수 있겠죠.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어딘가 싶어요. 근데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보면 뭐 임대 적혀 있고요. 여기도 임대고요. 여기저기 다 임대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지방의 한 대학교 앞에 원룸촌입니다. 당장 3월 4일부터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지금쯤 이 방이 다 구해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방이 꽉꽉 차서 방 없어요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이 시점에 곳곳에 원룸촌에 지금 임대가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이른바 이 학령 인구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서울 수도권 대학으로만 다 몰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이렇게 방이 나가지 않는 상황까지도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방 대학들도 문제지만 그 앞에 있는 이른바 지역 상권도 같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더 큰 문제겠죠.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염없는 기다림. 네. 누가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기사 같이 볼까요? 빅5 전공의 오늘 이탈, 정부 면허정지 착수입니다. 네. 아까 본 이 사진, 네. 전공의들 손에 사직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빅5 전공의 오늘 새벽 6시를 기준으로 일괄 병원에서 떠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 그럼 대체 지금 오늘 새벽 6시를 기준인데 지금 8시 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빅5 병원 상태가 어떤지 현재 이 현장에 저희 MBN 기자가 직접 나가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 빅5 병원 정말 전공의들 다 철수한 겁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대 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2시간 전부터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면서 병원 앞은 다소 한산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이따금씩 근무를 마친 전공의들이 빠져나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입장이 하나로 모아진 걸까요? 서울대 병원의 전공의는 740명으로 빅5 병원 가운데 그 수가 가장 많고 병원 내에서 의사 대비 전공의 비율도 절반에 달합니다. 전공의들이 업무를 중단하면서 오늘 수술과 입원, 외래 진료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전 7시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한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일부 진료과에서 수술 일정이 절반으로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루에 200에서 220건의 수술을 진행하는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어제 전체 수술의 10%가량인 20건의 수술이 연기됐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은 빅5 병원 말고 다른 병원들은 어떻습니까? 네, 지방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전공의 사직이 본격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중증 환자 위주로 의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산 동아대병원은 급한 수술은 미리 당겨서 했고 급하지 않은 수술의 경우 일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대병원 등 4개 공공병원에 대해 진료를 연장하도록 하는 등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 외에도 전북대병원과 대전 선무병원 등 지방 상급 종합병원 전문의들도 집단 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응급실을 운영하고 경증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앞에서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네, 이상엽 기자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이상엽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빅5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다른 병원들도 일단 진료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 볼까요? 폐암 수술 일정 잡혔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암 환자들도 수술을 받지 못하고 일단 수술 일정이 지연되는, 딜레이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파업 여파로 속 타는 환자들 예약이 막혀서 응급실도 못 가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다음 사진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하염없는 기다림. 지금 병원에 진료를 받고자 하는 수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들의 얘기입니다. 네.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모르고 언제 받을지 모르는 수술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네. 다음 기사도 하나 더 볼까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앞서 저희가 봤었던 이 사직서, 의료 차트가 아니라 환자 차트가 아니라 이제 사직서가 들린 전공의의 손, 그리고 가방을 메고 집에 가고 있는 전공의들의 뒷모습이 앞서 본 하염없이 기다리는 환자들의 모습과 상당히 좀
대비가 되는 상황인데요. 네. 저희 MBN이 지금 이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현장 상황에서 환자 그리고 보호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과까지 기다리라 했는데 왜 가르지? 그야말로 그냥 한방 자체지. 우리한테 직접 오는 거니까 피해가. 관찰 치료 중이니까 아직은 회복되지 않는 상태니까 우리는 풍성한 그 의료 혜택을 이렇게 받고 싶죠. 그래서 고객으로서, 환자로서. 네. 지금 조사도 다 받고 이 검사를 다 받았는데 왜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환자의 목소리도 좀 같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게 예고가 됐었던 상황이긴 합니다. 윤영걸 대표님. 예고가 됐었던 현장 철수긴 합니다만 하지만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가 지금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뭐 기약이 없이 이어지는 거죠. 지금 네. 의사들 파업이 의대 정원 늘린다는 이유로 이게 파업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돼서 지금 거의 18년째 동결이거든요. 네. 좀 많은 수요는 늘고 있는데 의사들 늘린다는 이유로 저렇게 전공의들이 이탈해서 병원들이 정지되고 수술도 제대로 못 받고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강한 대책을 지금처럼 하는 게 옳다고 봐요. 지금 2000년대 김대중 정부 때도 의학 분업 갖고 파업했었거든요. 그때도 정부에서 강하게 나갔어요. 네. 그래서 김재정 의사협회장도 구속시키고 했지만은 그때 정부에서 의학 분업을 하는 대신에 좀 의대 정원을 축소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또 원격 의료 하다가 또 반대하니까 파업하니까 또 중단했거든요. 또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 때 그때도 400명 의대 정원 늘린다고 했는데 그때도 의사들이 파업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코로나19도 있고 하니까 네. 정부에서 또 뺐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간 정부가 이렇게 계속 양보만 하고 의사들이 저렇게 환자를 볼모로 파업하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던 거죠. 이번에는 좀 꼭 관철을 좀 정부에서 하는 게 지켜야 된다. 다만 이제 강대온이 또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온은 이제 지금 그 내외 산소라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데가 의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이런 데 의료 수가를 좀 파격적으로 좀 높여주고 파격적으로. 여러 가지 그렇죠. 또 지방 의료를 좀 확충한다든지 또 응급 환자들을 수술하다가 사망하면은 의사들이 고생했다는 말 듣는 게 아니라 바로 소송을 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특별법을 좀 제정해서 의사들을 좀 보호해 준다든지 강온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2,000명 늘렸을 때 각 대학에서 2,000명을 수용해서 교육을 네. 의대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건지 여기에서도 그래서 그 정부에서 좀 설명이 좀 더 있어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의 강경한 대응은 합당하다. 하지만 강만 있어서는 안 된다. 강온, 온의 정책도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같이 좀 짚어주셨어요. 일단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당장 오늘 새벽 6시부터 전공의들이 뭐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이 의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전공의들이 철수를 하면 빚어질 진료 차질, 수술 차질, 급 의료 공백 부분일 텐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기사 볼까요? 집단행동 땐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12개 군병원 개방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 얘기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위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 진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만성, 경증 환자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 행동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직접 들으셨습니다만 일단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도록 하겠다라고 한덕수 총리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드는 생각이 윤경호 위원님. 사실 비대면 진료 말고 대면으로 진료를 봐야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굳이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대면 진료 가는 건데 이게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겠죠. 그러나 이제 환자들의 불안감, 그러나 그 불안감을 넘어서 실제로 병원을 갔더니 진료를 받지 못하는 그러면은 불안감보다 그게 현실화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은 그러니까 전공이라는 게 인턴 레지던트들이지 않습니까? 상위 대형 병원 5곳 위주로 네. 이제 거기에 각 대학병원들 뭐 가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의료 대란의 종점은 개업의들까지 합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아까 강대온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갈등 조정을 누가 할 거냐. 정부가 계속 이 강경한 입장만으로 그러니까 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군 또는 공공병원을 개방하고 이거는 불안감 환자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네. 실제 생길 수 있는 의료 차질을 줄이는 대책 좋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정말 강으로만 나갈 경우에 나중에 개업이들까지 그러면 가세를 하는 상황. 이거는 그럼 생각 안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만을 탓할 일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역대 정부들이 왜 이걸 손 놓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의사라는 특수 직역군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할 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여론이 아니 의사가 좀 더 늘어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네. 단계적으로 쭉 진행을 왜 해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는 지금 한간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한 해에 2,000명씩을 늘리면 지금 있는 의대 정원의 무려 40%를 더 증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교육이 될까? 당장 2025년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점에서 이게 정말 실현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의문을 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강의 입장이라면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제반 교육 인프라도 어떻게 나갈 수 있다. 이런 게 다 같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강대 온도 아까 우리 윤 대표님 말씀 중에 강대온의 해법도 네.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정부가 매번 이거 의사들의 이런 집단 행동에 굴복하는 거 이번에도 그게 반복돼서는 저도 안 된다. 그 점은 저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매번 정부가 의사들의 반발에 수용하고 길을 내리는 이런 부분은 더 이상은 반복되면 안 된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강에서 어쨌거나 갈등이 조정될 필요가 있고 이 갈등 조정의 키를 주도를 누가 할 것이냐라는 점도 좀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정말 그야말로 극한으로 강의 최고봉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전공의 공백의 대형병원 마비, 경찰 파업 주동자 구속 검토입니다. 네. 지금 의사 면허를 박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이 간부 2명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 박탈 조치를 지금 착수에 들어갔죠. 아직 뭐 박탈된 건 아닙니다. 직접 당사자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박탈이 된 건 아닙니다만 2명에 대해서는 지금 착수했다라는 건데 단순히 의사 면허만 박탈하는 게 아니라 구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업 주동자는 구속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전혜 변호사님. 네. 이게 구속을 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지 그리고 앞서서 구속된 사례가 있긴 있죠. 예, 지금 경찰에서 파업 주동자에 대한 구속을 검토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경히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거든요. 네. 그런데 때때로 뭐 주폭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지금 의사들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의사협회 비대위원장 그리고 서울시 의사회 회장 2명에 대해서 사전처분 통지가 나갔는데요.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주동자라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 2명에게 집단 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라는 것을 내렸었는데요.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전공의들에 대해서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교사하지 말아라라는 명령을 죽이지 내렸지만 말아라. 하지만 지금 그 집단 행동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2명에 대해서는 사전처분 통지가 간 것입니다. 이후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2명이 사실관계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 의견을 청취한 뒤에도 만약에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면허정지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도 취소 처분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취소 처분 이후에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취소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경실련에서도 이러한 전공의들이 단합된 그 집단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고발을 하겠다.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의 단합으로서 고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의료법 위반 그리고 형법상 업무방해에 대한 죄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경실련에서는 또 다른 부분에서 보고 있는 거죠. 공정거래법상의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굉장히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건복지부와 그 의협 측에서 서로 간에 토론을 한번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나올 것인가? 장관이 나오고 의협 회장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보건복지부에서는 뭐 과장급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으로 서로 조금 왈가왈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토론을 국민들 앞에서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고 국민들께서도 사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정부 측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의사 측에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국민들께서 직접 판단을 하시도록 이 토론회가 빨리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강 변호사님 말씀 중에 경실련 얘기도 나왔습니다. 저희 준비한 기사 중에 그게 있죠. 매일경제 5면이 아마 있을 겁니다. 경실련 전공의 진료 거부는 담합 22일 공정위에 고발. 경실련은 말씀처럼 좀 담합이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고발을 했다라는 건데 강 변호사님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담합으로 볼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담합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담합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실련에서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나중에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들여다 봐야지 확실하게 담합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또 경실련 차원에서도 또 고발이 따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극한대치입니다. 극한대치 상황. 근데 이런 가운데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사직된 병원 자료 지워라. 작성자 추적.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그만둘 때는 사직서 내고 병원에서 20일 새벽 6시에 다 나올 때 일괄 본인이 어떤 근무했었던 그 병원 자료를 지워라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를 보면 한 커뮤니티에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으로 공유가 된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 뭐라고 나왔냐? 바탕화면 그리고 의국 공용 폴더에서 인계장을 지우고 나와라. 세트오더가 뭐냐? 필수 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요 세트 하나 딱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 세트오더 이상하게 바꿔버려라 라는 내용이 담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글도 있어요. 마지막 출근 날 가서 일주일치 오더 미리 내놓지 마라. 괜히 파업 영향 없단 소리가 나온다라는 글도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 필독하십시오라는 글에. 네. 저희 같이 이 해당 그 사이트를 좀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아까 저희 기사에 나왔던 그 내용이에요. 세트 오더, 필수 처방약 처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묶어놓은 세트. 이거 클릭하면 딱 처방이 될 수 있게 한 건데 이상하게 바꿔버리세요. 그럼 환자는 이상한 맞지 않는 약을 처방을 받는 거겠죠.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까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짐도 남기지 마세요. 나중에 짐 남겼으니 사직서는 가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네. 이런 글들이 이른바 지침
지침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돼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는 건데 서영주 의원님, 네. 이건 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좀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감정적인 문제들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사 정원 수에 대해서 이게 논의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숙고하는 시간이 없고 강대강으로 가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의사들이 지금 보면은 국민을 볼모로 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의사들이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더라도 정부를 상대로 대화장을 통해서 좀 논리적이고 준법 투쟁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 당장 수술 필요한 분들 어떡할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것은 결국에는 의사 단체 자체가 국민들한테 왕따를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글들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감정적인 몇몇 분들이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감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정원을 이제 2,000명으로 늘린다 이런 부분들도 정부도 그렇습니다. 의사들도 문제지만 정부 자체도 이거를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고통을 전가시키는 거 아니에요? 정부라는 거는 최소한 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필요하니까 저희 민주당에서도 이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2,000명을 딱 못 박아놓고 밀어붙일 일이냐. 그 가장 피해자는 누굽니까? 국민이잖아요. 그리고 그 수혜자는 누굽니까? 정부예요. 그래야 되겠어요? 가장 큰 수혜자는 국민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의 피해를, 고통을 그냥 감내하고 지나가는 것들. 저는 의사단체도 매우 부적절한 생각이지만 정부도 의사단체를 악마화시켜서 이런 식으로 감정적 대립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는 정부도 어느 정도 2,000명 정원해서 그러면 의사단체는 몇 명을 원하느냐. 근데 절대로 의사 증원을 못할 수는 없다 하면서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차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생략됐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좀 잘못된 감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조금은 양보하면서 의사들을 끌어냈으면 좋겠다. 국민들을 위해서. 저는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 아까 강온에서 온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양쪽 대치로 가면 결국 힘든 건 국민인 건데 감정적으로 이 정도의 아까 나온 것처럼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부분은 의사들을 약간 악마화하는 거에 대한 이들의 어떤 반로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얘기를 좀 출구를 좀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만평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의사들의 발자취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지금 히포크라테스의 석상이 발로 밟혀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의사들의 발자취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게 맞는 거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오늘 토론에도 좀 이 토론의 얘기도 좀 오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 나왔었어요. 오늘 낮 12시에 뭐가 있느냐? 의협에서 일단 긴급 총회가 있습니다. 네, 긴급 총회가 있어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낮 12시에 모여서 긴급 총회 여기에서 어떤 방안이 논의가 될지가 관건이 아닌가 싶은데 윤영걸 대표님 네. 짧게 여쭤볼게요. 네. 오늘 대응 방안 어느 방향으로 결정이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여럿이 모이면은 방향은 되게 뻔하죠. 예, 강성이 주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정부가 면허 취소라든지 여러 가지 구속 수사 정부에서도 강하게 나왔잖아요. 아마 전공의들도 굉장히 강하게 젊은 전공의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강대강으로 나와서 대치 국면이 계속 갈 거다. 피해자는 누구겠어요? 국민들이죠. 그래서 좀 2,000명이지만은 아까 서 대변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2,000명도 좀 신중하게 하고 또 내외 산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수가를 획기적으로 올려주고 또 지방의료가 부족하잖아요. 지방의료 좀 획기적으로 늘리고 이런 거를 특별법으로 해서 패키지를 좀 제공해서 좀 대화의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12시에도 약간 강대강이 나올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키워드 가보죠.